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금 가격 흐름 닮아 15만 달러 간다 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나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터 자산 분석가 크립톨리카는 이 16일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중기적으로 15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는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패턴이 유사하다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담은 차트를 공유를 했습니다. 크립톨리카는 이제 비트코인이 현재 조정 후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고 15만 5천 달러대를 목표로 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는 올해 1월 10만 8,786달러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관세 갈등 국면 속에서도 회복력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온체인 주간 보고서에서는 혼란 속에서도 금은 사상 최고가 3,300달러를 돌파했으며 이 비트코인은 7만 5천 달러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반등이 8만 5천 달러로 회복을 했다는 거죠. 보고서는 비트코인의 최근 조정폭이 2012년에서 14년 조정폭보다 비교적 완만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서 금과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도 보시면 이 금이 먼저 상승을 뚜렷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이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금이 이제 하락을 할 때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 먼저 하락하고 비트코인 따라가고 다시 또 금 먼저 올라가고 비트코인 따라 올라가고 이런 패턴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금이 먼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아직 이제 정체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죠. 근데 이 비트코인이 이제 금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따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분석은 다른 분석과도 똑같아요. 이 트레이딩 샷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 가격과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결국 이제 상관관계는 계속 로테이션으로 계속 순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랠리는 이제 골드의 픽이 온 다음에 이루어졌고 똑같이 이때에도 2015년에서 16년 골드가 픽을 찍고 내려가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랠리를 이어갔다는 거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골드가 픽을 찍습니다. 그 검은색 선이에요. 검은색 선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그때 비트코인은 상승하지 못하지만 다음에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때 이제 금은 가격이 하락하죠. 똑같이 지금도 이 금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금이 만약에 조정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의 랠리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미래 가격을 이제 18만 달러 선까지도 보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금 가격을 따라서 비트코인이 계속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이 패턴들이 있는데 이 패턴들을 결국에는 이번에도 따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릴 소식은 지금 비트코인 투자 마스터 플랜이라는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은 전자책이고요. 비트코인이 왜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부터 지금 2025년 비트코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장을 좌우할 3가지 거래 트렌드와 장기적 시나리오 그리고 2025년 비트코인 가격 예측 근거와 분석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참고해야 할 기관의 움직임들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고 분석을 해놓은 내용들이 있고요. 고래들의 시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온체인 데이터로 본 고래들의 시점들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움직임을 따라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담아놨는데요. 현재 사고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지 이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거시적인 타이밍부터 이제 그 단기적인 움직임까지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지, 그 내용들과 그리고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갈 것인지, 그리고 리스크 관리 없는 투자는 도박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욕심이 강할 때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손절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투자금 분할법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요. 실전 전략이 투자자의 세 가지 유형별 접근법이 있어요. 스윙 투자자의 전략, 그리고 장기 투자자 전략,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형의 리스크 관리 방식까지. 그래서 차트를 어떻게 보면서 투자를 할 것인지, 스윙부터 장기, 하이 리스크까지 모두 다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실전 전략별로 나눠놓은 전략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추천 툴들, 일반적으로 어떤 툴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트레이딩 뷰, 코인글래스, 알랏 같이 이런 모든 툴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게, 그리고 트레이딩이나 투자 자체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으로 하거나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따라가면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툴들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시장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이런 투자 툴들을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실전 투자자들이 자주 참고하는 뉴스와 트위터 그리고 온체인 툴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Q&A에서 이제 고점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심리적인 부분과 마인드 그리고 투자 전략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넣어놨고 2025년 코인 시장 체크리스트까지 넣어놨습니다. 월별 시황을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양식을 넣어놨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2025년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하실 수 있게 여러 가지 정보들, 좀 필요한 정보들만 모아놓은 전자책이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구매를 해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구매는 이 링크 하단 그 댓글, 고정 댓글에 넣어 놓을 거니까요. 거기에다가도 이제 링크 참고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상세 페이지 들어가시면 구체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저렴해요. 9,90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편하게 커피 한두 잔 값 아껴서 충분히 투자에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으니까요. 지금 선착순으로 빨리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할인된 가격 9,9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매하세요. 비트코인 4월 내 9만 달러 넘는다. 4가지 매크로 상승 촉매 주목이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이 85,000달러를 회복한 뒤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고 4월 안에 9만 달러 돌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경기 부양, 달러 약세, 전통 시장과의 디커플링, 채굴자들의 장기 확신 등 4가지 요인이 핵심 상승 촉매로 지목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4월 내에 이제 9만 달러를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달러 약세, 이번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달러 약세가 되면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기 부양, 그리고 전통 시장과의 디커플링, 채굴자들의 장기 확신 등 4가지 요인이 이 핵심 상승 촉매로 지목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과 그리고 유럽이 이미 통화 부양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3월 신규 대출을 5천억 달러로 확대했고 유럽 중앙은행은 1년간 7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자본 비용을 2022년 말 수준으로 낮췄다는 거죠. 반면에 미국 연준은 아직 금리를 동결하고 있고 경제지표 둔화와 정책적 압박이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풀고 있다라는 거고, 미국도 이제 시기에 좀 따라서 다를 뿐이지, 결국에 이제 하락세로 금리 인하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하락하게 될 가능성들이 더 높고, 그리고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가능성들을 보고 있는 거죠.
자, 비트코인 ETF 하루 만에 약 1억 800만 달러 순유입 전환이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4월 17일 목요일 약 1억 8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유입을 기록하면서 전날 대규모 매출의 3분의 2를 회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ETF에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1억 7천만 달러의 대규모 자금 유출 후에 전날 1억 800만 달러 유입으로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 시장에서 이제 안정성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고, 전체 12개의 미국 현물 ETF, 비트코인 ETF 중 3개 ETF만이 자금의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보그라츠 미 경제 상황 불안정 비트코인 금 주목해야라는 기사고요. 노보그라츠 이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가 비트코인과 금이 거시 경제 불안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노보그라츠는 위험 감소 성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일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인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트코인은 점점 더 미국 주식과 독립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했다 라고 전하고 있고요. 그레이스케일 설립자 주식 대신 비트코인 투자했어야 라는 기사인데, 미국의 블록체인 캐피털 업체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대표이자 그레이스케일 설립자인 베리 실버트 대표가 2012년경 투자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더 높은 투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코인당 7, 8달러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거죠.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자 실버트는 투자할 초기 단계의 암호화폐 회사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용해 여러 투자를 했는데 그냥 비트코인을 가지고만 있었더라면 더 좋은 수익을 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만 들고 있어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수익률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트럼프 물가 하락했다. 파월 사임 압박하며 금리 인하 요구라는 기사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의 사임을 다시 압박하면서 기존금리 인하를 강력히 촉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백악관은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이 내용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하라는 압박이에요. 결국에는 연준 의장, 이제 파월 의장을 압박해서 계속 그 금리 인하를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엔 이제 시장에 돈을 풀려고 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이제 걱정하면서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금리 동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인하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안 하면 너 자르겠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를 권한이 없죠. 그래서 파월 의장도 이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을 지금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서 아직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파월 의장 임기가 이제 내년 5월까지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임기가 좀 남아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과연 이제 언제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 시기가 이제 점점 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암호화폐 소강 상태 트럼프 힘 빠졌나? 이게 뭐 아무리 지금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암호화폐 시장도 꿈도 하지도 않고 거의 움직임이 없다. 트럼프의 지금 말이 이제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전 세계 현금 사용 인구 14억 명 암호화폐 채택 확대하려면 기사입니다. 전 세계 지금 암호화폐를 이제 확장시키기 위한 뭐 전략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게 얼마나 초창기인가를 좀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약 14억 명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근데 암호화폐 채택률도 겨우 8%예요,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계시고 인지도도 꽤 높으실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8% 안에 드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 안에 지금 8% 안에 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초창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오르고 막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않았다. 아직도 한참 초창기다. 확장되려면 아직 멀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터넷 없이 작동하는 이제 오프라인 암호화폐 솔루션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실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인터넷이 원활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야 뭐 인터넷이 너무나 잘 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인터넷도 느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암호화폐 솔루션으로서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문자 메시지로 하는 거, 뭐 QR코드 기반 상품권, 뭐 물리적 비트코인, 블록체인 연동 지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디지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꽤 많은 아이디어들을 지금 내놓고 있고, 사람들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지금 암호화폐가 확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럴수록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는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확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대될 것인가, 이런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